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할 정도였죠.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IMF 위기, 아니 IMF 위기보다 몇 배는 심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느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같은 곳에서는 한국이 지금처럼 가면은 국가 브랜드는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이다 라고 걱정하기도 했고요. 한국이 조만간 삼류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불안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빅터 차 같은 사람은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져 있으며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 아니, 중남미 어느 국가처럼 계속 삼류 국가에 머무르면서 군사 쿠데타와 시민들의 민중항쟁이 반복되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게 남의 나라 우려나 뭐 빅터 차이 우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몸으로 느끼는 거였죠. 그런데도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찍들의 태도를 보면, 저 극우 미친놈들의 태도를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고 그저 윤석열 하고 있는데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나라 따위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속이 타는 것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었고 불안한 것은 젊은이들이었는데 참 나라 팔아먹는 자들은, 그렇죠, 나라 팔아먹는 자들은 나라가 거덜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지들만 잘 살면 되는 거 그거죠. 윤석열이야말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 경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경제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처음에 주식은 3,000포인트 이상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주식은 2,400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1,100원, 1,200원 그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1,400원대로 치솟았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가 계엄하기 직전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윤석열이가 완전히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이후 우리나라는 그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듯 정말 추락하기 바빴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날짜가 잡히지 않고 차일칠 헌법재판소 결정이 미뤄지면서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졌지요. 내년도 우리나라, 아니 올해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9%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0.9%랍니다. 전 세계가 호황인데 대한민국만 0.9%랍니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나라는 2% 탄탄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윤석열이가 말아 먹어버린 거죠. 이렇게 가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뭐 국민연금 이거 뭐 합의한다 어쩐다 하는데 합의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나라가 거덜나면 국민연금이 뭐 필요 있어? 앵꼬 났는데 나라가 부도가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그래서 더욱더 광장에 모여들었고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윤석열을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목 놓아 외쳤던 거죠. 자,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가 시민들한테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윤석열 파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전 세계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전 세계 언론들이 윤석열 파면 날짜 나왔다고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경제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기껏 윤석열 파면 날짜만 잡혔을 뿐인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깔떡깔떡 몰아쉬면서 아이고 이제 곧 죽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마치 CPR을 한 듯, 인공호흡이나 긴급 응급처치라도 한 듯 갑자기 숨이 돌아오고 체온이 안정되는 바이탈 사인이 돌아오는 징후가 보입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갑자기 상승세로 바뀌었고요.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파면 날짜만 잡혔을 뿐인데 그렇다고요.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적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최악의 적은 바로 윤석열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 지지한다고 저 미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역적이라는 거죠. 진짜냐고요?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것은 최근 한 넉 달 동안의 주식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회복됐다가 또 떨어지지. 회복됐다가 또 떨어지죠. 어느 정도 회복세가 됐는데 또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다. 이게 최근 서너 달 사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흐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자, 이 날짜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기가 차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이게 뭡니까? 여기가 윤석열이가 계엄했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뻘짓거리 했을 때 주식이 뚝 떨어진 겁니다. 마치 이 산골짜기로 툭 떨어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계엄 윤석열의 반란이 진압되자마자 주식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1차 탄핵 이날까지 주식이 쭉 올라요. 근데 1차 탄핵이 우리가 실패했잖아. 국회 1차 탄핵 소추가 실패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쭉 떨어져요. 그러다가 2차 탄핵에 성공합니다. 주식이 확 치솟죠.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이 안 잡혀 들어가네. 아니 탄핵에 성공했는데 탄핵이 됐는데 윤석열이 안 잡혀 들어가. 계속 버티죠. 영장도 발부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발부한 영장을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이 그 한남동에서 짱 박혀가지고 안 나온 게 2주 이상 되잖아요. 그죠? 자, 그 기간 동안 주식이 이렇게 바닥을 칩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이 잡혀가자마자 주식시장이 바로 회복이 돼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이래요 이래. 윤석열이 개기고 안 잡혀가는 이 기간 동안 주식이 바닥이 아니었습니까? 1차 탄핵이 실패하자마자 주식이 다시 떨어져요.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2300. 이대로 가면 2200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탄핵에 성공하니까 주식이 올라. 근데 윤석열이 구속이 안 되고 계속 한남동에서 개기고 있으니까 또 떨어져. 그러다가 성공하자마자 주식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때는 언제냐? 그러니까 계엄 이전으로 완전히 주식이 회복된 이 시점, 이 시점은 바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될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확 살아났어요. 윤석열이가 곧 이제 쫓겨나겠구나 라는 게 이때 분위기였습니다. 쭉 분위기 유지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네. 이것도 뭐다? 바로 이때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이 석방되는 때였어요.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식 그래프를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주식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다. 윤석열이 비록 석방됐을 뿐 8대0 탄핵 나오는 거는 뭐 큰 변동 없다 라고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을 때는 또 주식이 쭉 오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주식이 뚝 떨어져요. 야, 드디어 윤석열 탄핵 심판이 4월 달로 넘어갔다. 윤석열 선고가 4월로 미뤄졌다. 3월 달에 나온다더니 결국 안 나오고 미뤄지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주식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오늘 주식이 다시 확 치솟은 겁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이 주가 변동 그래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자, 이거는 외환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이게 최근 2, 3일 동안의 주식시장 거래 내역입니다. 그런대로 주가가 쭉 이동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2월 27일 날 갑자기 주식이 뚝 떨어집니다. 주식시장 열리자마자 그 전날까지는 상승세로 시작되는데 27일 시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이 뚝 떨어져요. 자, 28일 역시 시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이 또 한번 뚝 떨어집니다. 31일 이날은 대폭락이죠.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며칠 동안 이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장이 시작되자마자 주가가 뚝뚝뚝뚝 떨어졌던 거예요. 매일같이 뚝뚝뚝뚝 떨어졌던 거예요. 이게 최근 며칠간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슈가 뭡니까? 딱 하나죠. 윤석열 탄핵 심판이 미뤄진다. 언제 선고가 나올지 모르겠다. 자칫 잘못하다가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야, 최상목, 한덕수 탄핵하자.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지. 야, 큰일 났다. 한국 윤석열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주식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시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이 확 뛰기 시작합니다. 왜?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 날짜가 나왔거든. 보세요. 갑자기 훅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지난 며칠간 계속 시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이 뚝뚝뚝뚝 떨어졌는데 이날만큼, 오늘만큼은 주식이 뛰는 걸로 시장을 시작한 겁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반응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윤석열만 아니면 얼마든지 쉽게 살아날 수 있다. 윤석열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최악의 변수이다. 라는 것이 여기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뭐 주식만 그런가? 뭐 외환도 마찬가지죠. 외환시장 동향입니다. 어제까지요, 이 외환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값이 올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달러 값이 오르는 거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달러 값이 조금씩 빠지는 거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달러 약세 때문에 비교적 이 환율 추락이 더뎌졌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어제 1471원에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엔 1477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이 불안했습니다. 어제 1472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1472원이 뭐야? 1474원, 1477원 자꾸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10시쯤에 윤석열 탄핵 날짜가 나왔죠. 탄핵 날짜 나오자마자 갑자기 환율이 뚝 떨어집니다. 1477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갑자기 1467원까지. 이거 한 2, 30분 사이에 무려 이거 얼마 빠진 거야? 10원이 뚝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올랐던 액수만큼 2, 30분 사이에 뚝 떨어져 버렸던 거야.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약간 다시 환율이 다시 오름세로 바뀌긴 했지만 외환시장 동향 어제보다 확실히 완연하게 안정세를 되찾은 느낌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외환시장, 땅 깊은 줄 모르고 바다 깊은 줄 모르고 떨어지기만 하던 원화 가치가 갑자기 이제 안정을 찾은 거예요. 윤석열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윤석열 탄핵 날짜, 아니 날짜만 잡혔을 뿐인데 아직까지 탄핵된 게 아니고 쫓겨난 게 아닌데 날짜만 잡혔는데 안정을 찾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적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적은 누굽니까? 윤석열이란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가 너무나도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이건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36분 전날보다 4.85원 떨어진 1468원 0.5에 거론되고 있다. 예.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6년만 환율은 전날 종가에 1472원. 이게 환율 1472원은요. 최근 16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1472원은 이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 당시 그 외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 외환 위기 때보다 어제 이 국내 환율이 비쌌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윤석열 탄핵 선고 날짜가 나오니까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립니다.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36분 전날보다 4.85원 떨어진 1468원 05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 1472원 9전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날 오전만 해도 1474원을 넘어섰으나 선고일 발표 이후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더니 갑자기 안정을 찾은 겁니다. 예, 윤석열 없어진다니까 이게 전 세계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이 죽는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야, 한국 축하한다. 야, 윤석열 끝장난다며. 야, 축하한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외환시장 동향은요, 정말 정직한 것 같습니다.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은 원래 탄핵 예측이었던 3월 14일 날 이렇게 주식이 뚝 빠졌, 환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날 탄핵이 안 되니까 갑자기 또 올라가는 거죠. 원래 우리가 탄핵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던 게 언제요? 3월 13일이었죠. 3월 13일 날 이렇게 환율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3월 14일 그리고 3월 22일까지 우리 다들 이렇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날짜를 벗어나자마자 환율은 다시 치솟았던 겁니다. 윤석열 탄핵되는 줄 알고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았다가 어이씨 탄핵 안 됐어? 다시 올랐던 거죠.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외환시장의 동향은 정말 우리 시민들보다도 정확했고 그 누구보다 정직했습니다. 이 시장 동향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나갈 길이 어디인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저 또라이들만 이찍 또라이들, 극우 또라이들, 전광훈 그 떨거지들 얘네들만 모르고 있을 뿐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기자들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아,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구나. 아니, 그러면 그거를 기사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이상한 중립 지켜야 된다면서. 아니, 내란 역적 앞에서 무슨 중립이 있어. 내란 역적 앞에서는 중립 없어요. 내란 역적 앞에서 중립은 역시 내란 역적들이나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어떻게 내란 역적하고 중립을 지킬 수가 있어? 기자들 이번에 이상한 기사 쓴 애들 우리 싹 정리해야 됩니다. 진짜.
윤석열 내란 사태 동안 어떤 기사를 썼는지 하나하나 밝혀내가지고 이상한 기사 썼던 놈, 윤석열 찬양하는 기사 썼던 놈들은 다시는 언론판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자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어야 누릴 수 있는 게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처럼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자를 고무 찬양하는 그런 놈이 있다면 걔네들은 언론의 자격이 없죠. 걔네들은 뭐야? 예, 독재의 나팔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독이에요. 그런 애들은 기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재소자, 죄수가 돼야 될 놈이죠. 펜대를 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갑을 차야 되는 자들입니다. 검사들도 이상한 검사들 다 쳐내야 되듯이 기자들도 이거 싹수 노란 놈, 아니 이미 누래진 놈이면 이참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이런 소식을 안 전해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까? 왜 헌법재판소를 휘청거리게 만듭니까? 그거 언론 잘못이에요. 헌재 결론이 늦어진 거 물론 헌재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이 언론의 이상한 보도 태도가 적지 않은 영향 미친 거 이번에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아, 봐. 이렇게 시장이 정직하게 대응하는데 이렇게 정직한 시장을 제대로 기자가 정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외환시장 동향 하나 더 볼게요. 외환시장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자꾸 오르는 분위기죠. 그런데 3월 26일 날은 외환시장이 갑자기 안정이 됐습니다. 치솟기만 하던 환율이 내려갔어요, 이날. 왜 내려갔게? 예, 이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려갔게? 예,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된 날이에요. 무죄 선고되니까 갑자기 환율이 확 내려가 버리잖아. 네,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 정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개판인 거지. 기자들이 이것만 제대로 보도를 했어도 국민들은 일찌감치 결론 내렸을 거고요. 헌재도 일찌감치 결론 내렸을 겁니다. 전광훈이나 이런 전한길 같은 이런 또라이들이 설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기자들만 똑바로 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기자들이 똑바로 했으면 윤석열 같은 놈이 정권을 잡지도 않았죠. 자, 사실 기자들이 요즘에 이상한 헛소문을 많이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5대3 데드락이라는 보도도 그 결국 기자들이 퍼뜨린 거 아니야. 그 임찬종인가 뭔가 걔가 퍼뜨린 얘기라며. 예?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대.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나오니까 김복형이하고 조한창 이런 재판관들이 빡쳐가지고 우리 보고 법원을 따라가란 말이냐 이렇게 큰 소리 쳤다 어쩌다 그런 얘기 나오대요. 그러면서 선고 안 하고 어쩐다 이렇게 됐다 그런 말을 했다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얘가 그런 말까지 했다고? 얘가 좀 이상한 놈이긴 해도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진 않았을 텐데. 근데 그런 말 했다네 진짜. 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래서 선고를 미룬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왔잖아. 그랬으면 지들이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실패한 거야. 그냥 실패한 거야. 거꾸로 이재명 대표 선고가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려웠어요. 설령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보고 따라하라는 얘기야. 우리 보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거야. 요렇게 말할 상황은 아니죠. 아니,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건데 영향 미친 게 실패했을 뿐이야. 그런데 무죄 선고 나왔다고 헌법재판관들한테 강요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느 헌법재판관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진짜. 제가 직접 듣지 못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 뒤에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또 없대. 뭐 잘랐나? 편집했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막 뭐 5대3 이런 이게 막 퍼졌습니다. 근데 진짜로 5대3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찌라시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들 퍼뜨리는 얘기 들어봐. 사실상 윤석열 쪽에 붙어 있는 거지, 윤석열한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윤석열 쪽한테 뭔가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기자들만 쓰잖아요. 예. 아닌 척 하면서, 중립인 척 하면서. 이런 놈들 참, 정말. 자, 하지만 시장의 동향은 이렇게 정직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주식시장 동향입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잡히자마자 코스피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합니다. 이재명 테마주는 치솟기 시작한대요. 자, 이재명 테마주라고 알려져 있는 오리엔트 전공이 29.92% 올랐대. 그런데요,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대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그 오리엔트 시계에 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오리엔트 전공에 그렇게 좋은, 글쎄 이재명이 그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리엔트 전공 그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 그 회사 다니다가 산재당한 거잖아. 그런데 이 산재를 당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빡 돌아가지고 나도 공부해야겠다라고 해서 검정고시 치고, 검정고시 친 김에 내친 김에 대학 시험까지 쳤는데 어이구 점수가 잘 나왔네. 그래서 중앙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오리엔트 전공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안 좋은 데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오리엔트가 살아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자, 아무튼 환율은 안정이 되고 코스피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쭉 이어지려면 윤석열이가 진짜로 쫓겨나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 이 정신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윤석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윤석열 살려줄 생각이면 여러분들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그냥 저쪽 가세요. 자,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0.9%랍니다. 0.9%. 아니 역대 우리나라 이렇게 0.9% 성장한 적 없었어. 코로나 때나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한국의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소비 심리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10몇 년 만에 가장 최악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 지수 CSI가 70으로 나왔는데 70은요. 이거 IMF 때하고 똑같아요. IMF 때 64인가 68인가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IMF 때도 70 정도는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경기 전망이 70이 나왔어. 이게 IMF 때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사라져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 예, 뭐 제가 말 안 해도 잘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여기에다가 확 그냥 또 찬물 끼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